자, 출발할까요? 자, 15번 나와 있는 게 취득세인데, 취득세가 어떤 단원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물어봤습니다. 요건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특징이다 그러면 볼까요? 특별징수. 특별징수라는 건 내 세금이 아니라 딴 사람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걸 얘기하죠. 다른 말로 원천징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X. 분할납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할납부는 뭐만 있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만 있다는 것. 써요? 또 써야지? 이따 또 쓸 건데 써요. 물납 뭐만 있는 제도죠? 재산세 X.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는 제도죠. 올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면세점 취득세만 있는 제도죠. 동그라미. 그 다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에 신고 안 한 사람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한 후 신고. 따라서 맞죠? 소액징수 면제는 고지서 보내는 거 뭐만 있는 제도죠? 재산세. 그 다음에 중과산세, 요건 취득세만 있는 제도라고 그랬죠? 미등기 전매. 따라서 취득세만 있는 제도는 면세점, 기한 후 신고, 중과산세. 몇 개가 있다? 3개. 빵개가 있나 없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없으면 몇 번? 3번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취득세에서 알아둬야 될 것 면세점. 아까 조세총론에 나왔었죠?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과산세, 얘는 몇 프로죠? 80%. 이따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제도가 있다는 것. 이건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세총론의 내용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번 취득세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 말이 나오면 종합문제예요. 취득세 모든 범위에서 지문 하나씩을 집합시킨 거란 얘기죠. 제일 범위가 넓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넌 누구냐? 취득세다. 뭐에 대한 거냐? 취득세에 대한 거다. 맞냐? 틀리냐? 틀린 것. 자, 맞다 틀리다는 꼭 표시하라고 그랬죠. 자, 1번 취득에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이 있다 없다? 있다. 맞죠? 2번 전세권, 지상권, 요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 잘 봐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15개가 있다고 그랬죠. 1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이틀 전에 내가 밑줄 치라고 한 게 있는데 권리 3개. 광업권, 어권, 양식어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되는 건 양식광업뿐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전세권, 지상권, 취득세랑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냐?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권리는 양식어권, 광업권, 어권 3가지가 나오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요 3개씩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우리가 얘기했죠. 등기 등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읽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줄에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 취득자, 즉 양수인 또는 소유자가 취득자로 한다. 취득세인데 왜 양수인만 돼야지 소유자가 됩니까? 변경됐을 때.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이 되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취득세 나올 때는 등기 등록은 쳐다보지 말란 얘기야.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매매, 교환, 즉
유상, 승계, 취득, 과세되나. 맞죠? 무상, 승계는 과세되지 않는다. 넉 나갔죠? 원시, 취득도 과세, 승계, 취득도 과세가 되죠. 따라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4번 되죠? 5번 포인트가 과점주주인데 과점주주가 나오면 뭘 보라? 여기 봐요. 과점주주가 나오면 4개 봐.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최초는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이미 증가분, 다시 증가분. 오, 봐, 이틀 만에 하니까 살아있잖아. 이제 또 오늘에서 끝날 때 되면 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와서 좀 효과를 봤습니까? 예, 좋아요, 좋아요. 그로부터 2주 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럴까봐 겁이 나 죽겠어. 에? 에? 2주 뒤에 신선하다고. 당연한 얘기. 10달 동안 그랬는데. 정 안 되면 나중에 다른 공부 다 하시다가 이 세법에 도대체 공부가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개인 지도학도 해줄게. 없던 걸로 합시다. 자, 누나 힘들면 얘기해. 내가 해줄게. 아니, 경로우대반 경로우대반만 따라해서 따로 또 해드리고 할게. 그래. 연세 있으신 분들.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기서 보니까 과점주주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설립일 이후에 취득했으니까 설립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회사의 자산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는 다른 거 하나도 볼 거 없어. 설립시가 안 나왔잖아. 그럼 맨 마지막 결론만 보면 돼. 과점주주는 취득세 의무를 지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시 얘기하죠.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쓰면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과점주주가 아니면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못 쓰거든. 그러니까 과점주주 자체가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어? 근데 이 5번이 헷갈려도 4번 정확한 답이 있잖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괜히 5번 읽고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무슨 짓을 오늘은 뭐야? 답 찾는 연습만 하는 게 딜이다. 자, 그래서 16번 답은 몇 번? 4번. 17번도 취득세에 관한 종합 문제예요. 그럼 모든 범위에 다 들어간 거니까 포인트 보죠. 1번 취득세 세율은 무슨 세율?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이 뭐가 된다? 표준세율.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차량. 뒤에 거는 공부 안 해도 되죠. 자동차가 다 끌고 다니는 거야. 자동차는 현대나 기아는 원시 취득이죠. 만들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어떤 때만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일 때만. 차량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떨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일단 답은 몇 번이죠? 2번. 3번 상속증여로 인한 무상. 여기 보세요. 취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과세된다 안 된다? 된다. 취득은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만 차량만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가 되는 거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봐요. 취득세에는 그래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등기, 미등기. 그 다음에 유상, 무상. 괜히 무상이면은 취득세 안 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여러분 이거 얘기했어요. 상속이라는 건 공짜로 받은 거죠. 상속일 경우에는 무상이야. 그래도 세금은 몇 번 낸다? 2번. 상속세 내고 취득세도 낸다는 거. 그거 연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상속이 나왔을 때 상속은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당일로부터야. 취득일로부터 60일.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60일, 당일부터 60일인데 상속만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노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조심하라고 했는데 언제 했을까요? 이틀 전에. 오늘 끝날 때까지 이틀 전만 잘하면 돼. 자, 상속 보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란 얘기죠. 무신고했으면 두 번째 줄 끝에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 결정하여 통지라는 게 뭘 뜻한다고 그랬죠? 고지서야, 고지서. 고지서 날라오기까지 전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한 후 신고.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결정 통지하기 전. 결정 통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고지서. 그러니까 한번 해봐. 오늘 집에 가다가 차 하나 사요. 제네시스. 그런 다음에 신고하지 말아봐요. 그럼 고지서 날라와요. 그럼 가산세 조금 더 내면 되잖아. 경험해보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왜? 우리는 자격증 따면 한 방이 있는데 그 차값이 뭐가 아까워? 그죠? 돈 많이 벌 건데. 그래서 오늘 당장 차 계약해. 제일 좋은 거. 근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저한테 쫓아올 수 없어요. 나 핸드폰 바꿔버리면 되지 뭐. 자, 볼게요. 5번 이해 가나요? 노노노. 18번. 18번은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납세 의무죠. 납세 의무는 개별 문제예요. 범위가 납세 의무자에 한정이 돼 있어. 그럼 납세 의무자 나올 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봐. 힌트가 들어가죠. 한번 해볼까? 수입. 그럼 뭐가 나와? 수입하는 자. 부대설비, 조작설비 그러면 주체구조부. 말들도 못해요. 느드드 하지 말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조합원용이다. 조합원. 이런 식으로. 신탁재산이다. 누가 되죠? 위탁자.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등기 쳐다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맞죠? 2번 뭐가 포인트죠? 조합원용이면 누가 되죠? 조합원. 됐죠? 3번 직계비속, 존속, 배우자가 나왔다. 같은 집에 살죠? 같은 집에 살면 입증이 되나 안 되나가 중요하죠? 입증됐대요 안 됐대요? 입증되면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 되죠. 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같은 집에 살면 원칙이 무상이야. 무상이라는 말은 증여죠. 근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남남처럼 뭘로 본다? 유상,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 다음에 4번 포인트가 뭐죠? 교환. 교환은 앞뒤 보지 말라고 그랬죠? 교환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럼 준 게 입증돼야 안 돼요? 왜? 등기를 서로 이전해줘야 되니까. 교환은 앞뒤 볼 거 없는데 항상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 된다고 그랬죠. 무상이 X. 항상 유상으로 보는 단어 두 개. 교환, 경매, 공매. 요것은 항상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왜? 경매 내가 참가해서 낙찰받았으면 1억에 낙찰받으면 1억을 경매기관에 입금시켜야 내 걸로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 공매, 교환은 항상 유상으로 본다. 끝. 작년에 요거 풀고 갔더니 교환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별 표시해야 소용없어? 교환은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경매, 공매는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 틀렸어. 답은 몇 번? 4번. 5번 포인트가 뭐죠? 그래, 공매는 항상 유상, 무상? 그렇죠.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 해볼만 해요? 오늘 처음 보는 지문들이죠? 아이고, 내래 또 미치겠어. 하게, 됐어.
아니야, 증상이 있어요. 19번 보세요. 19번도 뭐냐? 너는 뭐냐? 취득세다. 뭐에 관한 거냐? 납세 의무다. 맞냐 틀리냐? 틀린 거. 지문이 상당히 긴 거야. 세법에서 지문이 길면 쉽다 어렵다? 자, 1번 포인트는 뭐죠? 그렇지.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 채무냐 아니냐 봐야죠.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 다만 배우자가 나왔어요. 배우자끼리는 증여로 봅니다. 입증이란 말이 없으니까. 근데 괄호 안에 대가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 설명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됐으면 배우자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같이 설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채무 상당이냐 아니냐, 배우자가 나오면 입증이냐 아니냐, 이 단어만 찾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나왔네. 1번의 경우에 1번이 부담부 증여야. 채무 인수액 이외의 이렇게 나왔죠. 채무는 1번에서 유상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 제외 채무 이외는 유상, 무상, 무상으로 본다. 두 개 동시에 설명. 그 다음에 3번 토지를 지목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되죠.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하죠. 누가 취득세 내야 되죠? 변경 시점의 소유자. 되겠어요? 그럼 4번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법률이 두 개나 나왔어. 이러면 답이 쉽다 어렵다? 요거야 요거. 여기 보세요. 내가 땅을 갖고 있어. 허전해. 여기다 정원시설을 만들었어. 좋아졌죠? 가액이 증가되죠? 어떤 가액이 증가가 돼? 땅값이, 집값이 다 나왔어. 세련되게 토지. 그럼 토지에다가 정원시설을 했으니까 토지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누가 좋아져? 토지 소유자가 좋아지죠. 따라서 정원시설을 하면 가액이 증가돼. 가액이 증가되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이해가요? 노노노노. 요번에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거야. 건축물을 지면서 허전하니까 정원시설 만들었어. 건물을 지으면서 정원 만들었어. 그러면 땅이 좋아져? 건물이 좋아져? 그렇지. 그럼 누가 취득세 내야 돼? 건축물? 노. 옛날부터 갖고 있으면 소유자라고 그러고, 건물은 이번에 새로 짓잖아. 그러니까 취득자라는 용어를 쓰죠. 국어 시간이에요. 옛날부터 갖고 있으면 소유자라 하는 거고, 이번에 건물을 짓면 이번에 건물을 취득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원시설이 있다 그러면 땅에다가 했느냐, 맨 땅에 했느냐, 그럼 토지 소유자. 이번에 건물 치면서 만들었으면 건축물 취득자가 돼야 된다. 소유자 취득자 이해 가요? 몰라도 돼. 그냥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어디에다 정원시설을 하느냐? 어디에다 한대요? 나 누워있을게 찾아봐. 자, 난 설명할 거 다 했어. 그렇지, 거기 나오잖아. 왜 토지에 피리 꽂혀서 난리냐는 얘기야. 이번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수되는 정원시설 만들었다 이거야. 그럼 누가 취득한 걸로 보죠? 건축물 취득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토지 소유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좀 전에 토지에 필 꽂힌 사람은 이거 실수할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거 구분하는 게 그래 어렵죠? 좀 무지? 자, 토지만 있어. 맨 땅에 토지. 그럼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잘 들어요. 건축물은 어디다 건축해? 땅에다 하는 거니까 앞에 토지에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헷갈리라고. 거기에 필 꽂지 마. 허공에다 건축물 짓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건축은 항상 토지에다 하는 거니까 토지는 볼 필요 없고 건축물이 되겠죠. 말 이해 가나요? 이제 와 봐봐요. 법이 두 개가 나오면 답이 쉬운 거야.
정원 어디다 지었어? 맨 땅에. 그럼 토지 소유자. 이번에 건물을 지면서 그럼 건축물 취득자. 이렇게 좀 접근하면 쉬울 텐데 좀 이렇게 힘든가 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 되죠? 4번. 5번 포인트가 뭐죠? 아니 왜 자신이 없어? 신탁재산 끝. 법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이해 가요? 그럼 신탁재산에서 위탁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 따라해봐. 신탁재산. 그럼 믿고 맡기는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샀어. 처음 산 거라서 어떻게 유지하는지 몰라. 을에게 부탁을 했어. 수탁자. 요게 바로 신탁재산이 되죠. 그러면 형식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죠. 왜? 신탁재산은 내가 빼돌리는 재산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수탁자 명의가 돼 있어도 취득세는 누가 낸다? 위탁자. 얘가 산 거니까, 주인이니까. 요거 이해 가요? 맨날 신탁재산 하면 위탁자야. 무조건 앞뒤 볼 필요 없어. 근데 한 번 딱 이렇게 나왔어.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 위탁자 지위가 바뀌었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팔았다 이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파는 거야. 신탁을 해놓고 요걸 병이라는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럼 위탁자가 바뀌었죠. 이게 지위가 이전된 거야. 그러면 옛날 위탁자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낸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그러면 읽어볼게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뒤에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탁재산이 나왔다. 그럼 항상 납세 의무자 누가 된다? 취득세? 위탁자.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돼도 위탁자가 되는 거죠. 다만 새로운 이 말이 붙는 거고. 용어 이해 가요? 해서 납세 의무자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꼭꼭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20번은 밑줄 취득시기. 취득시기다 그랬으면은 자 요것만 보면 돼요. 취득세는 얘만 잘 보면 돼. 뭐가 있느냐? 취득세는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냐 이걸 여러분이 선택을 먼저 해야 돼. 그럼 사실상이 나오면 5개야. 국, 수, 공, 판, 장. 얘가 나오면 사실상, 얘가 없으면 계약상. 좀 더 얘가 없다는 말은 뭐야? 개인간 거래다. 법률은 박쥐야 박쥐. 날짜를 물어볼 때는 얘랑 짝짝꿍, 금액을 물어볼 때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법률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국수 공판장 이 단어가 있나 없나 봐. 있으면 사실상 잔금일, 이 말이 없으면 계약서를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냐? 아니죠. 결승전부터 해야 돼. 결승전은 등기일과 비교해 빠른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취득시기 다야. 그 다음에 뭘 배웠어? 날짜가 여러 개 나올 때는 틀리게 나오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전의 시 내가 소개시켜줬잖아. 이전에 그거 알면 끝이야.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자, 하나 해볼게요. 20번 취득시기다. 틀린 것은 1번 포인트가 뭐죠? 공매. 여기 나왔네. 공매. 공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전의 시가 나왔어. 사실상 잔금일 동그라미 전에 등기했대.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잔금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등기일이 된다는 얘기죠. 지문 이해 가나? 그 다음에 2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로 입증되는 경우라도 이거 뭐야? 반품이죠. 반품. 계약 해제가 반품이야. 반품은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등기 등록한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해 가요? 반품을 할 때는 등기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반품할 때는 미리 설명하죠. 60일이 내야 돼. 그 다음에 일방 변심은 안 돼. 쌍방이 합의를 해야 돼. 조서로 입증이 돼야 돼. 다만 등기가 안 됐어야 된다는 것. 등기하면 무조건 무효가 안 돼요. 자, 맞고 3번 무상승계. 잘 봐요. 2번 유상승계, 3번 무상승계. 이건 다 페이크야. 반품은 유상이고 무상이고 똑같아. 반품에 관한 거예요. 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로 입증되는 경우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기됐대요? 그럼 취득이 아니야? 근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품은 일부러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앞에 유상승계, 무상승계 집어넣는 거야. 반품은 아무거나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비교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날짜가 2개 나왔죠? 그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이전의 시가 또 나왔어.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대. 변경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되나요? 5번 법이 2개나 나왔어. 그러면 법에 의해서 건축한 건축물은 취득 시기는 증명서,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사실상 사용일. 이게 뭔지 몰라도 날짜가 일단 2개 나왔잖아. 2개 나오면 틀리게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 그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끝. 이러면 되죠. 지문들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날짜 물어보는 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나오는데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빠른 날. 그리고 틀리게 나올 때는 날짜가 하나만 나올 때가 정답일 확률이 크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전의 시, 그 다음에 포인트. 요거 1차전 2차전 있어요. 이게 바로 21번 문제인데 보세요. 한문은 모르면 넘어가요. 두 번째 줄에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기억, 계약서, 니은, 사실. 요게 나왔는데 맨 처음에 밑줄 치세요. 갑은 을 소유. 그러니까 개인끼리 거래란 얘기죠. 여기 보세요. 국수공판장 있어 없어? 없으면 계약서를 보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갑과 을이니까 국수공판장이 아니야. 그럼 계약서를 보죠. 계약서에 계약일 필요 없죠. 중도금 필요 없죠. 잔금일인데 명시되지 않았대. 큰일 났어. 사실상에 계약서상에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은요 어떡하느냐? 취득세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죠. 잔금일이 명시가 안 돼 계약서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잔금일로 본다는 얘기야. 우리가 계약서다 그래 취득세면은 날짜가 애매하면 60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계약일이 언제? 3월 여봐요. 3월 15일이면 60일이면 2달로 대충 계산해. 그럼 4월 5월 15일이 60일 되는 날이죠. 이해 가나?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해야 돼? 등기일. 맨 마지막에 등기일이 언제야? 4월 20일. 그럼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몇 월 며칠? 4월 20일. 요 말 이해 가나? 그럼 4월 20일이니까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돼. 왜?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을 표시 안 하면 양도인은 무서워서 계약서 쓰겠어? 그런데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국수공판장이 있으면 사실상 계약서 볼 거 없어. 근데 이 말이 없으면 계약서를 보는 거야. 사실상 나오면 X. 시험엔 그래서 계약서하고 사실하고 같이 나와. 여러분한테 변별력을 키우는 거야.
국수공판장이 나오면 계약서 X, 사실상만 봐. 그리고 등기일하고 비교해. 근데 국수공판장이 없으면 계약서만 봐. 그리고 등기일하고 비교해. 그럼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 60일이 되는 날을 잔금일로 본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해서 20번, 21번 취득 시기는요, 작년에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조금 소홀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불안해갖고 다 해주는 거예요, 오늘. 100개. 이게 책 한 권 다예요. 이거 벗어날 수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뭐에 대한 문제냐? 과세표준. 이건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죠.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맞죠? 연부는 연부금액인데, 연부라고 하면은 약정금액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사실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할부, 연부는 약속 금액은 인정 안 해? 실제로 준 돈이 되는 거죠. 그럼 괄호 안에 게 틀렸는데 맞게 하려면은 사실상 요게 애매모호해져. 사실상 지급액으로 바꾸세요. 그게 낫겠다. 매회 사실상 지급액 이렇게 하면 돼. 약정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맞는 지문이 되겠죠. 요건 지문이 좀 앞뒤가 좀 그래. 그렇게 바꾸면 돼요. 다시 괄호 안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액 요러는 게 좀 더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는 건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이해 가요? 1번 지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야. 연부는 뭐가 된다? 연부금액. 연부금액이라는 건 사실상 지급액을 뜻한다. 그 다음에 2번 똑같은 거야. 과세표준은 신고에 의하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 맞죠? 3번은 뭐가 포인트일까? 찾아, 나 지울 동안에 지나갔어. 읽는 시간이 정답 지나갔어. 법률 뭘 보는 거야?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여기 보세요. 미치겠어. 금액을 물어볼 때 국, 수, 공, 판, 장, 법률. 금액을 물어볼 때는 6개의 박쥐라고 그랬잖아. 얘는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 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판결문은 되지만 화해조서는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법률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건 뭐냐? 거래하려면 신고서 작성하란 얘기야. 그럼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내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선 법률이야. 법률이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게 끝인데 세 번째 줄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밑줄 확인된 금액이 또 있대.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어요. 여기 봐요. 그런데 세무서장이 보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이 있대요. 그럼 금액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잖아.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세법은 항상 금액이 2개 있으면 큰 금액인데 시험에 크다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뭐가 뭐보다 적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죠. 뭐가 크다는 얘기야? 확인된 금액이 크잖아. 그럼 큰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럼 확인된 금액이 답이죠.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죠?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용어 이해 가요? 여보세요? 자, 법률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맞아. 100원이야. 근데
세무서장이 자료 준 걸로 확인하니까 150원이야.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걷는다? 큰 금액. 근데 여기는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큰 금액이니까 확인된 금액이 돼야 되겠죠? 이해 가시나?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크고 적은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 아니, 이해 안 간 사람 몇 사람 있어? 여기 봐요. 자, 사실상 취득가액이 100원이야. 근데 세무서장이 자료를 보내왔어. 자료 보니까 150원이야. 옳았구나. 그럼 100원을 받아? 150원을 받아? 큰 금액 받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적대. 얘보다 적다는 건 얘가 크다는 얘기지. 오늘 밤새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이 됩니다. 자, 요것도 지문들이 다 깁니다. 잘 봐야 되죠. 자, 23번 또 나왔어요. 23번은 뭐냐? 사실상의 취득가액인데 밑줄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우리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취득가액이 올라가니까. 그럼 포함된다는 건 여기 봐요. 취득에 필요한 포함시켜야 되고, 취득 당시에 들어갔다 포함하면 되지만 취득 이후에 발생한 건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기억들 나셔? 그럼 볼까? 기억의 포인트. 이것도 헤맬 것 같다. 기억은 할인액. 할인액이 뭐야? 할인액이? 애누리. 쉽게 살아. 애누리는 깎아준 거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돼? 제외돼? 제외되는 거지. 애누리는 깎아줬으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어? 에이구, 여기다 또 할게. 여기 봐요. 자, 물건이 있어. 물건이 뭐가 나왔냐? 일시불로. 2년 연부로 나왔어. 10억이. 물건이, 건물이. 할부로 준대, 10억.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이 필요해. 야, 가봐. 너 저기 할부로 10억 내놨는데 너 할부면 2년 동안 올해 할부금 받을까? 제 날짜에 고민할 거 아니냐. 내가 일시불로 줄게. 일시불로 줄게. 좀 깎아줘. 사회에서 많이 있잖아. 그랬더니 갑이 알았어. 1억을 깎아줄게. 그럼 1억을 깎아주면 9억이 취득가액이 되죠. 그러면 1억 깎아준 것을 할인액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할인이다 그럼 애누리 깎아준 거. 그럼 9억은 뭐가 되느냐? 취득가액이죠.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할인된 금액, 할인된 가액, 할인된 금액. 요 표현을 쓰는 거야. 할인액은 애누리 깎아준 거. 깎아주고 받은 금액을 할인된 금액이라 얘기한다는 거. 두 가지 이해가요?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할인액 간단히 봐. 할인액은 깎아주고 뭐 필요 없어. 애누리 끝. 할인된 금액, 애누리에서 사온 금액. 되겠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못하지? 다 못하지 뭐. 자, 그래서 기억은 간단합니다. 뭐만 보면 되는 거야? 할인액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니은은 포인트가 뭐죠? 매각차손 지겹겠잖아요. 토요일날 채권을 부동산 취득하면 채권을 강제로 사야 돼. 돈 필요하니까 팔어. 이자 못 받아. 그 손해를 뭐라고 그런다? 매각차손. 법에 의해서 손해봤으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동그라미.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연체료. 큰일 났어. 연체료나 중개보수가 나왔을 때는 법인이냐 개인냐를 꼭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위에 찾아봐요. 위에 지문에 보니까 방패 뒤에 숨어 있어. 방패 뒤에. 이게 방패야, 방패. 방패 뒤에 숨어 있어. 누구야? 개인이야, 내가. 개인이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기억나셔? 항상
중개보수와 연체료가 나왔을 때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나오죠. 법인은 사업하다 보면 연체할 수 있어 포함합니다. 인정해줘. 개인은 조작할 수 있죠. 내가 뭐라고 이틀 전에 설명했냐? 내가 가진 게 돈뿐이 없어. 우리 집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액을 부풀리려면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연체해.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본 것 같아? 언제? 저번에 미치겠어. 그 다음에 X, 리을. 취득대금 이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에 빚 끌어안았다는 얘기죠.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미음,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이 문제가 개인이죠.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럼 해당되는 것, 포함되는 것은 니은, 리을 두 개뿐이 없네요.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 이해 가세요? 여기 봐요.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야. 취득가액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들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나올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요게 뭐냐?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나오면 탄력세율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탄력세율의 뜻이 뭐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 거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요?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24번 해보죠.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취득세 세율은 외우지 말고요. 여기 보죠. 짠하면 얼마? 23. 짠하지 않으면 28. 볼까요? 기억. 항상 물건부터 봐. 농지. 농지인데 잘 봐요. 앞에부터 보지 말고 물건부터 보는 습관이 좋아. 농지야. 농지를 상속받았어, 증여받았어, 매매했어, 이거예요. 상속. 짜네 안 짜네? 왜 짜네? 내려가 농사 지어야 되니까 세법상이에요. 그럼 23 맞죠? 니은 포인트가 뭐야? 분할은 헤어지는 거야. 짜네 안 짜네? 짠하면 얼마? 23 맞죠? 디귿은 뭐가 포인트야? 원시 취득. 괄호 안엔 읽을 필요 없어. 원시 취득은 짜네 안 짜네? 안 짜나면 28 맞죠? 리을 무상 상속 이외의 무상이면 증여뿐이 없죠. 비영리 사업자 대학교가 받았으면 떡볶이 할머니죠. 지금 증여하는 게 아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과 똑같으니까 28 이러면 되겠죠. 그럼 네 가지가 다 맞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몇 번이 될까요? 5번. 이해 가세요? 25번 또 나왔죠. 여기서 물건부터 뭐라고 그랬죠? 주택. 뭐 했대요? 신축. 나왔죠. 그럼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괄호 안에 가격은 쳐다볼 필요 없어요. 가격은 관계없어. 신축의 뜻이 뭐야?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짜네 안 짜네? 안 짜나면 28. 답이 몇 번? 3번. 취득가액 없어요? 그럼 취득가액이 있을 때는 매매했을 때. 여기 보세요. 주택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 가격에 따라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1%, 땡 3%. 땡 프로가 뭔지 알죠? 그래서 1에서 3%다. 매매할 때만. 이건 내가 새로 지었어. 새로 지면 없던 게 생겼으니까 원시 취득이다. 괄호 안에 가액은 여러분 헷갈리라고 나온 거예요. 헤매라고. 매매할 때만 가격이 필요해? 신축을 할 땐 무조건 28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 26번 나올 때가 돼서 이렇게 했네요. 자, 1번 원시 취득 짜네 안 짜네? 안 짜네. 28 맞죠? 2번은 농지 상속 짠하니까 23. 3번
농지 이외의 토지를 상속받으면 짜네 안 짜네? 안 짠하니까 28. 4번 농지 이외의 토지를 매매로 했다. 매매는 농지면 3% 아니면 4%죠. 농지가 아니니까 4% 1000분의 얼마 40. 틀렸죠? 답은 몇 번? 4번. 5번은 포인트가 뭐야? 분할 헤어지니까 짜네 23. 맞죠? 여기 봐요. 표준세율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짠하냐 아니냐만 또 별 표시하는 거야? 그래. 다 중요하다고 그럴 거 이제. 23, 28만 알면 되죠. 자, 27번 보죠. 이번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과세표준 배웠던 거.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맞죠? 연분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맞죠?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취득가액의 일부를 주는 게 계약금이니까. 그 다음에 2번 건축으로 인하여 면적 증가.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한 가액인데 면적이 증가되면 없던 거 생겼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으로 보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여기 나왔네. 환매 등기를 병행했다. 환매는 비과세인데 등기를 병행했다는 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힌트로. 나 등기했어요. 등기했으면 등기만 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 봐요. 자, 재산도 증가됐고 재산도 증가가 됐고 그럼 2%. 등기도 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이야. 그런데 등기만 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어떻게 줘라? 빼줘야 등기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금액, 이게 틀렸죠? 뺀 금액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야 등기만 나오는 거니까. 자, 힌트가 나왔어요. 환매 등기 병행. 나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만 내야 돼. 등기만 낼 때는 표준세율에서 2%를 어떻게 해줘라? 빼줘야 된다는 것.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된다? 3번. 4번 여기 보세요. 땅을 샀어요. 인접 토지를 1년 이내 또 샀어. 2번 샀죠. 그렇지만 몇 건의 취득으로 본다? 1건. 그래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합해서 50만 원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야.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야? 오늘 비가 안 와서 아이고 오늘 비가 수업 끝날 때까지 비가 오면은 제가 쏠라고 대출 받아왔는데 날씨가 저렇게 화창하니까 어떻게 시간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4번 보자. 토지를 취득한 자가 1년 이내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한 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게 탄력세율 설명한 거죠. 되시겠어요? 자 28번 보죠. 28번은 중과기준세율이 적용. 이거 2%만 적용된다는 건 증가만 됐다 이거야. 등기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럼 보죠. 1번 건축 개수로 인해서 면적 증가. 면적이 증가되면 없던 게 생겼으니까 표준세율 적용해야죠. 왜? 증가도 됐고 새로 등기도 해야 되니까. 따라서 2%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좀 더 이걸 몰라도요. 면적이 증가되면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의 세율은 짜네 안 짜네? 안 짜나면 1000분의 28이 되죠. 문제는 2%를 물어보는 거죠. 2%가 아닌 거니까 답이 몇 번 된다? 1번. 세율만 알아도 답 찾아요. 2번 보죠. 종류 변경.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등기했죠. 이번에 가액만 증가됐다 이거죠. 힌트가 가액 증가 나오잖아.
3번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다 옛날에 샀으니까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5번 보자. 요거 5번은 토지에다가 정원을 만들어놨어. 여보세요? 새로 생긴 거 있어 없어? 그냥 땅에다 정원 만드는 거야. 이 땅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죠. 등기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이번에 정원시설만 했으니까 가액만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2%만 내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내가 땅이 있어. 이거 땅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 등기가 된 거야. 여기에다 정원시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가격만 올라간 거지. 또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그 땅이 그 땅이니까. 근데 요게 조금 이해가 안 가도 답 찾는 건 지장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쓰고 쉬는 시간 같죠? 이게 속썩이요. 얘도 나 싫어하는 거야. 개수가 나오면 두 가지. 가액이 증가됐다, 면적이 증가됐다.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도 여기다 썼어. 우린 직업병이라서 어디에 쓴 게 기억이 나거든.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 취득, 그 다음에 면적이 증가되면 원시 취득. 간주 취득은 가액만 늘어났으니까 2%만 내. 근데 얘는 다 늘어났으니까 2.8%, 원시 취득이니까 1000분의 28이 된다는 얘기죠. 세율까지 같이 공부하면 좀 낫겠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율에 관한 거고, 하나 더 남겨놨는데 좀 이따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죠. 오케이.